오늘은 제 62강의입니다. PDCA와 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주제는 일을 잘한다는 게 뭐를 말하는 것인가, 일을 잘한다는 것의 의미와 뜻에 대해서 또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중소기업이 생존하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바꾸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바꿀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중소기업이 일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부서장이 일을 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서장이 일을 잘할 때 조직이 일을 잘하는 것이고, 그다음 부하들도 일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서장이 일을 잘 해야 되는데, 그 부서장이 일을 잘하는 방법이 뭘 것일까 하는 것들을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중소기업들의 부서장들이 이렇게 일을 한다면 아마 일을 잘 하게 될 것이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부서장이 미팅할 때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는 그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이 미팅을 했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점검을 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계획했던 게 뭔지 하는 걸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상기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객을 만족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있겠죠. 그 성과를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고요. 프로젝트 수행하는데 영업부터 시작해서 대금 회수까지 밸류체인상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이제 계층별로 역할을 하게 됐죠. 의사결정권자가 의사결정을 하면 관리자가 관리를 하고 이제 실행자가 실행을 하는 계층별 역할이 있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는 목표가 있을 것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실행 계획을 제대로 됐는지를 진척을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진척 관리 속에서 문제점과 이슈가 도출됩니다. 그리고 도출된 이슈와 문제점을 개선할 때 이제 성과가 만들어지고 프로젝트가 종료됨으로써 성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계획하는 것이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의도했던 대로, 목표했던 대로 제대로 일이 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에 관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바, 계획이 뭐였냐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계획했던 바를 조직원들에게 상기를 시키는 것이 첫 번째 부서장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서장이 해야 될 일은 앞에서 말씀드린 계획을 상기시킨 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였는데 얻은 게 뭐냐, 결과가 어떻게 됐냐, 뭘 얻었느냐,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영업을 예를 든다면은 실무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했는지, 그 다음에 전략 차원에서 할 일을 제대로 했는지, 시장 진입하기로 했던 것이 진입이 됐는지, 진입한 시장에서의 수주가 발생이 됐는지, 그리고 미진입 시장에 대해서 진입할 준비는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미 진입하고 있는 시장에서 기존 거래에서 관계 마케팅을 어떻게 잘했냐, 이런 차원의 점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접촉 중인 고객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접촉 중인 고객을 누구를 접촉했는데 그 접촉한 고객이 지금 어떤 니즈가 발생을 하고 있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서로 파악했는가 하는 걸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잠재 고객이겠죠. 잠재 고객 중에서 가망 고객이 있는데 그 가망 고객이 어딘가를 찾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잠재 고객이죠. 그래서 이 영업이라고 하는 거는 잠재 고객 중에서 가망 고객을 찾는 것이고요. 그 가망 고객에서 그 접촉을 통해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고, 그 니즈를 만족시켜주기 위한 시즈, 자사가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고객한테 제안을 하면 고객의 프로모션을 통해서 고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고객을 얻게 되면 그때부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이제 영업을 하나 예를 든다 하더라도 단계가 있어요. 잠재 고객을 창출한 것부터 가망 고객을 구분하는 거, 가망 고객을 접촉해서 니즈를 파악하는 거, 또 니즈에 맞춰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그 가치를 만든 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고객에게 프로모션하는 거, 이런 등등의 일이 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 중에서 우리가 얻어진 게 뭐냐, 아웃풋이 뭐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많은 중소기업을 들여다볼 때 결과를 최종 결과에 관한 것만 아웃풋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을 예를 들면 수주를 받는 것이 결과이겠죠. 그러나 수주를 받았냐 안 받았냐만 따지고 수주를 받지 않았으면 그 다음에 얻은 게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수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수주를 받는 것은 최종 결과이고요. 수주를 받기 위한 과정상에 얻은 것이 뭐냐? 고객을 찾았냐 안 찾았냐? 또 찾은 고객을 접촉했냐 안 했냐? 접촉한 고객의 니즈를 파악했냐 파악 안 했냐? 이런 것들이 다 아웃풋이죠. 과정상의 아웃풋이죠. 그 과정상의 아웃풋을 관리를 해야 최종적인 골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처음부터 골에 도달하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부서장이 부하를 관리할 때 업무 계획을 점검을 하고 그 업무 계획 중에서 실행한 내용 중에는 최종 골에 대한 결과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과정상에서 나타난 중간 아웃풋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이를 찾고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요. 처음에 의도한 바가 뭐였는데 실행을 했더니 그 실행한 것과 의도한 것의 차이점이 뭐였냐. 고객의 니즈를 파악했는데 그 고객의 니즈 중에서 문제를 하고 있고 또 원하는 게 뭐냐. 그 원하는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해결책을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목표 대비 실적의 차이입니다. 계획 대비 실적의 차이입니다. 그럼 최종 목표와 최종 결과만 가지고 본다면 과정 관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계획을 세울 때는 과정상의 목표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고객을 이번 달에는 방문을 해서 니즈를 파악하는 거다. 그게 계획에 반영을 했다면 그러면 고객의 니즈를 파악을 했는가? 라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고객의 니즈를 파악을 했는데 그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점검을 했는가? 점검이 안 됐다 그러면 왜 안 됐는가? 또 그것을 니즈를 만족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듯이 목표 대비 실적의 차이, 계획 대비 실적의 차이와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부서장이 해야 될 더 중요한 항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설정한 목표가 뭔데 거기에 따라서 실행 계획을 세웠고 그 실행 계획에서 진척 과정을 봤더니 어떤 문제가 있었더라.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슈를 토론하고 그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찾은 다음에 그 문제를 개선했더니 성과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종료한다. 이런 순서대로 가는 것이죠. 그럼 초기에 목표와 전략이 잘 세워졌는가, 긴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해서 어떤 일을 먼저 하고 어떤 일을 나중에 할 것인가를 잘 설정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실행 계획을 세울 때 긴급한 것과 중요도를 평가할 뿐 아니라 자체해서 처리할 것인지, 협력해서 처리할 것인지, 보고 후에 처리할 것인지, 합의를 통해서 처리할 것인지를 구분해서 즉실천 과제냐, 프로젝트형 과제냐, 전략 과제냐를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척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진척도 즉실천 과제는 선실행한 거에 대한 후보를 받는 것이고요. 프로젝트 과제는 사전에 계획된 대로 의도된 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 어떻게 갔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이고, 전략 과제는 어떤 의사결정하기 전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다음 현상 파악을 하고 나름대로의 논리를 만들어서 의사결정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검토가 됐는가를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난 문제점을 가지고 일정을 조율한다든지 사양을 조율한다든지 그다음 실행을 조율한다든지 투자를 결정한다든지 하는 등등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샘플의 승인을 받은 것도 성과고요. 고객 승인 받은 것도 성과고요. 계약 받은 것도 성과이고 주문을 받은 것도 성과이고요. 가격을 올바로 결정한 것도 성과고 물량을 확보한 것도 성과고요. 그래서 이 모든 성과는 최종 성과만이 성과가 아니라 과정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성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서장이 해야 될 일이다. 그 중간 과정의 성과를 끌어내는 일, 확인하는 일, 점검하는 일이 바로 뭐냐? 부서장이 해야 될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서장은 회의 때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우리가 SABC라는 등급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고 일의 내용을 구분할 수 있겠는데 어떤 거를 빨리 하고 어떤 걸 빨리 포기할 거냐.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고요. 정보를 공유하는 측면에서 결과 중심으로만 공유할 것이 아니라 과정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층별로 역할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의사결정할 사람들의 의사결정이 지연된 거나 또 지시한 사항에서 보고를 받지 않았다든가 전략적으로 조정할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가 협의를 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관계부서와 소통이 잘 돼서 협조가 되고 있는지, 오해나 갈등을 가지고서 조직의 벽으로 인해서 업무가 지연되든지 홀딩된 건 없는 것인지, 과정상의 문제는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행상의 결과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실행하는 데 있어서 실행자가 진짜 그 일에 대한 본질을 잘 파악하고, 그 다음에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스킬이 있고 역량이 있는지를 잘 보고, 그 역량과 스킬이 부족해서 혹시 업무가 지연된다든지 중단된다든지 잘못되는 건 없는지를 잘 들여다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계층별 역할을 확인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만을 따지다 보면 결국은 성과는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죠. 결국은 결과라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실행단에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는지, 중간 관리 단계에서 소통과 협조를 잘 했는 건지, 또 상위 단계에서 의사결정과 올바른 전략을 세웠는 건지를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이와 같은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이걸 못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업무의 성과는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2차 과제, 다음에 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죠. 이 프로젝트가 현재까지 진행이 됐는데, A급에는 뭐 경영자 의사 결정할 거고, A나 B는 임원 차원에 결정할 거고, C와 D급은 실무자 차원에 결정할 내용이다라고 가정한다면, 오늘은 경영자의 과제를 결정했다면 다음에는 임원 과제, 그 다음에는 실무자 과제를 결정을 하자. 그래서 회의를 끝나기 전에 반드시 다음에 검토해야 될 과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과제를 제시하는 것도 부서장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일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절차를 통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 과정상에서 일어났던 문제점이라든지 모순이 발견됐을 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절차나 과정상에서 잘못된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 수정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 부분을 계속 보완해가는 활동, 결국은 프로세스나 업무의 표준이나 기준을 바꿔가는 활동도 조금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부서장이 미팅 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나눠서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부서장이 관리를 잘하고 부서장이 일을 잘하는 것이 결국은 밑에 하부 조직이 일을 잘하는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오늘 중소기업의 부서장들이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